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먼저 열어볼게요. 네, 오늘 포인트 진격의 AI입니다. AI 관련 소식만 붙었다 하면 랠리가 펼쳐지는 현상이 미증시에서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오늘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열풍이 올해 초반에 정말 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그런 웨이브가 형성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훈풍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일단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다른 호재 없이 보합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오늘도 메카시 하원 의장의 발언 이후에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메카시 하원 의장은 다음 주 하원 표결을 위해서 제 시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고요. 증시는 즉각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빅테크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극우 성향의 공화당 위원들과 또 진보 성향의 민주당 위원들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AI 열풍을 등에 업은 빅테크의 진격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사기 청구가 적발이 되었죠. 그러면서 전주보다 2.2만 명이 감소한 24.2만 명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전주보다 8천 명이 감소한 179.9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는 전달보다 0.6% 하락을 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장기간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존주택 판매 또한 그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전달 대비 3.4%가 감소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 본다라면 23.2%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빅테크의 선전과는 반대로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뭐 하나 긍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리 로건 델리스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와 같은 이런 연준 위원들이 작심한 듯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끌어올렸고 또 패드워치에서 6월 금리 인상 전망이 10%대에서 30%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것도 역시 빅테크의 진격을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전일 미국 증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신다라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을 보신다라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업종들이 잡힐 머리카락이 없어서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대부분의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LNF,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대부분의 2차 전지 대형주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에서 AI의 약진,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량용 SOC를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D칩스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미래 반도체도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투나노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ISC,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신다면 기타 자율주행이라든지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 뉴스이긴 한데요.
서울 바이오시스가 빈살만 직속 사우디 LACST와 LED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서울 바이오시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모회사인 서울 반도체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룩스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 외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신다면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자이그리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리튬 염호 개발 사업에 모회사인 CDS 홀딩스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전해진 종목이죠. 바로 테라사이언스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상한가 찍고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일 원희룡 장관이 다음 주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 재건 관련해서 MOU를 맺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전일 시간일부터 상당히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늘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가 장중 한때 상한가 터치가 나오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데모 그 뒤를 따라서 상승 흐름 나타냈지만 음봉 그려내고 있고, 현대에버다인 서암기계공업과 같은 후발주들이 시가 개입 이후에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테마는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테크들의 선전으로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또한 일부 빅테크들이 시세를 견인하고 있을 뿐이고요. 러셀 2000 지수를 보신다라면 현재 나스닥 시세를 견인하는 일부 빅테크 주들을 제외를 한다라면 미국 시장 또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 테마주 내에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시도록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동향 살피면서 역시나 오늘도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스윙 전략 잘 적용해 볼 만한 섹터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달달한 공략 섹터 열어보시죠. 자, 오늘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OLED 관련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얼른 공개해 주시고 싶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OLED 쪽은 위원님께서 이번 주 계속 좀 강조를 해 주셨어요. OLED는 집중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했고, 어제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OLED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멘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OLED 관련주들은 본방송을 통해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추천을 해드렸고요. 본방송에서 나레나노텍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라운테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수익을 드렸었죠. 처음에 OLED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장기적인 둔화세를 겪어왔지만 올해 들어서 업황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삼성과 LG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애플의 MR 헤드셋에 대항하기 위한 삼성과 퀄컴, 구글의 삼각동맹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의 OLED 적용이라든지 OLED 패널을 넣은 맥북 양산이라든지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그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개되는 게 뭐냐면요. 또 MR 헤드셋과 또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정된 삼성을 포함한 이런 삼각동맹의 반격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업황이 개선되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하락을 끝내고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대형주들이 그 추세를 돌리는 가운데 밸류체인 내에서 중소형 주들은 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도 중요하고요. 또 삼성과 LG의 밸류체인 내에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된 후에 아직 시세를 불출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LED 쪽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신 게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다 하셨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그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프로 2000입니다.
자, 반도체 검사 제조 장비 제조업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프로브 블록 특허를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양사의 1차 협력사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검사 시장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4조 원 규모로 형성된 신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나왔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입장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 OLED 관련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동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얼마 전에 나왔지만 2042년까지 정부가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소식 또한 동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양산이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수직 상승할 것으로 또 예측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다양한 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좀 크게 본다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다라면 지금 상한가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3,700원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 2,500원 설정해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프로2000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3,700원대 제시해 드릴게요. AS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굉장히 화락인데 가온칩스 어제 시스템 반도체주 관련주로 전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목표가 32,000원대 말씀 주셨고 오늘 하루 만에 7% 수익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더 들고 가 볼까요? 네, 제가 어제 가온칩스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종목은 이제 시세를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면서 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 줄 때 일부라도 챙겨가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자율주행은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그 차량용 SOC를 장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자율주행에 성공했다라는 이러한 이슈는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주들 계속 꾸준하게 관심 봐야 되고요. 관심 가져야 되고요. 많이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가온칩스처럼 이제 시세를 시작하고 상승을 시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 말고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는 시세가 나오는 가온칩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세아 메카닉스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주셨고요. 목표가 7,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주가 7,2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일부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 전략이었을까요? 일부 수익을 챙겼어도 되고요. 또 목표까지 홀딩해도 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시세 주고 있죠. 그리고 매집된 종목들은 언제 가도 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또 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주더라도 가야 되는 자리에서는 갑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시세 주고 있으니까 세아 메카닉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아주고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윗꼬리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위에 이 윗꼬리는 앞에 매물대 소화하는 윗꼬리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윗꼬리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면 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목표가까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AS 받아볼게요. 어제 바로 AS 주셨는데 재관심권에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제 종가 3%대 마무리 짓고 오늘 추가 반등 8%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자, 동사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OLED랑 반도체 재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방송 보시면서 지금 오늘 또 빠르게 8% 정도 수익을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19,5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셔도 일부 보유 종목은 보유분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 받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MTNW 이달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